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8일 오후 4시입니다. 황영웅 가수, 신인 가수였습니다. 에 대한 한국 언론의 총공격이 시작된 지가 약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럼 석 달이 지나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있느냐? 한번 그 전과를 제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풍성 작곡가는 황영웅의 목소리를 우리나라 현역 가수 중에 최고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 황영웅 가수 사태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의 신비한 치유 효과, 그리고 힘없는 신인 가수에 대한 한국 언론의 무자비한 인권 탄압, 그리고 이에 대한 서민층의 저항운동, 이 세 가지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황영웅 신드롬, 황영웅 죽이기와 황영웅 살리기의 대결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의 황영웅은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7년 전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 폭력 행위를 계속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학생 때의 주먹 다짐 설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된 적이 없어가지고 학폭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는 폭력은 학교의 징계 기록으로 남아야 하는데, 황영웅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 폭행 주장은 익명폭로자의 일방적인 말일 뿐 사실로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안은 과거 완료형이고 대가를 치렀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황영웅은 과거 자신의 행적에 대하여 사과하고 MBN 불타는 트롯맨 결성에서 거의 확실했던 우승과 6억 원의 상금을 포기하고 하차해가지고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런 황영웅에 대하여 한국 언론은 하차 후에도 무자비한 폭력적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권리를 가진 한 국민에게 너무나 지나친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헌법 제10조, 15조, 17조, 19조, 21조를 위반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여야 할 한국 언론이 최악의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데 견제도, 반성도, 자율규제도 없어요. 거의 모든 한국 언론은 황영웅의 신체상 비밀인 문신을 무단 공개하면서 조폭스럽다고 비판까지 했습니다. 아직도 이들 사진을 내리지 않고 있는 언론사가 대부분인데,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위반이고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로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스스로를 노출시켜 놓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이 가수 따위에 무슨 인권이 있어라는 투의 오만의 극치입니다. 이를 외실이 보도한다면 한국 언론은 문신 탄압자로 찍혀가지고 미개국 수준으로 평가받고 국제적 스캔들이 될지 모릅니다. 많은 언론이 아무런 검증 취재도 없이 황영웅을 학폭 프레임에 가두어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메이저 언론조차도 독자적 취재 없이 선동 유튜브나 MBC의 주장을 그대로 베끼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마저도 힘없는 시민 황영웅에 대한 가학적 집단 폭행에 가담하니까 학폭보다도 피해 규모가 훨씬 더 큰 은폭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상금을 포기하고 활동을 중단한 황영웅에게 그 뒤에도 자숙, 반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활동 재개 움직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9조와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5조, 그리고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21조 위반으로서 한국 언론의
폭군화 현상입니다. 천재 가수에게 노래 부르지 말라고 협박하는 언론에는 언론 자유를 박탈함이 가할지 모르겠습니다. MBC 계열사 IMBC는 전과자 황영웅 갱생 실패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황영웅을 변호하는 이들을 무지한 노인들의 아둔한 팬심이라고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황영웅이 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인다고 영웅 이름에 먹칠 뻔뻔하게 기웃기웃이라는 폭력적 제목을 달았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언론은 이념적 경계선을 넘어서 황영웅 보도에서는 보도의 원칙을 포기했습니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한국 언론의 이런 행위는 저항이 불가능한 한 무력한 개인에 대한 집단 폭행적 공격이라는 점에서 한국 언론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권에 대한 전면적 도전입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인권과 자유를 외치는 한국 언론은 무저항 상태인 황영웅 개인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총공격을 멈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황영웅의 노래는 음원시장에서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이 밀어주는 안성훈, MBN이 띄워주는 손태진보다도 앞서갑니다. 팬카페 가입자 수는 3만 5천 명을 넘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대를 내려온 가수의 노래는 랭킹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 폭력에 대한 서민들의 저항이고 먹물먹은 기자들에 대한 눈물 먹고 사는 생활인들의 도전이고 승리일 것입니다. 황영웅 노래로 마음과 몸의 병을 치유하고 있다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사회의 바닥에서 열심히 살다가 상처받고 쓰러진 사람, 다시 일어나 심신을 추스리는 이들이 특히 황영웅 노래로 위안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울증, 암투병의 고통, 불면증에서 벗어났다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황영웅 노래를 반복 청취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황영웅 노래로 몸과 마음의 고통을 달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의 황영웅은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한국인이 아닐까요? 그래서 허공의 작곡가 정풍성 선생은 작곡 생활 60년에 처음 보는 현상이라면서 그를 프랑스의 국민 가수 에디드 피아프에게 비교하고 최고의 목소리에 훈련을 덧붙인다면 세계적 가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천재에게 노래 부르지 말라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조폭이 아니고 기자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황영웅에 대한 한국 언론의 총공세 100일을 결산을 해보니까 황영웅은 죽지 않았고 지금 우습게 되고 있는 것은 한국의 기자들입니다. 먹물 먹은 기자들에 대한 눈물 먹은 서민들의 반란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